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이 채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나갈 진도는요,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의 주제는요, 긍정적 슬라이드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 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죠. 슬라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슬라이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화, 정교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심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상상하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강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교하게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점검하지 않는 한 그냥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시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세상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복잡하게 왜 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마법 같은 힘, 대단히 놀라운 기법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대부분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을 다 빼놓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우리가 온전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상품으로서 그것이 포장돼서 세상에 나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또 욕망, 환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 안에 약간 허황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분히 그런 것들은 펜듈럼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이 만나서 내부 의도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랜서핑을 제가 이 원리와 기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균형 감각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트랜서핑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러한 외부의 많은 말들에 그렇게 쉽게 현혹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트랜서핑 역시도 과거에 우리가 그 오류를 반복했듯이 시크릿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허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긍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긍정적 슬라이드를 얘기하는데 긍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긍정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갈 것들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급을 함으로써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늘 강조하지만 이러한 트랜서핑과 같은 것을 접하는 분들 중에는 전초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거기에 빠지느냐? 우리가 심리학,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적인 배경을 갖지 않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도외시한 채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저 높은 하늘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강조되고 지나치게 강조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항상 한면으로는 우리가 이런 과학이라는 관점 안에 매몰되는 것 역시도 한계에 봉착시키겠지만 또 반면에 그런 과학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형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균형 잡힌 방식, 무조건 중심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해야 되고 책을 읽을 때는 눈을 사용해야 되고 음악을 들을 때는 귀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각각의 어떠한 감각과 기관과 도구들은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합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중심을 찾고 균형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야만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긍정이란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긍정적 슬라이드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슬라이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슬라이드가 부정적인 슬라이드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통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스크린에 맺히는 상은 항상 부정적인 상이 맺힐 수밖에 없다.
먼저 우리의 슬라이드를 점검하고 그 슬라이드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환시켜야 될까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긍정적 슬라이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부정적인 슬라이드와 긍정적 슬라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정적 슬라이드를 긍정적 슬라이드로 전환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부정적 슬라이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원치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싫어. 나는 이 일이 싫어. 나는 이 상황이 싫어.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원치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런 일이 좋아. 나는 이런 상태를 원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원치 않는 것을 안다면 원하는 것도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싫다는 것은 뭘 원하는 걸까요? 찬물을 원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정적 슬라이드에서 긍정적 슬라이드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쉽게 원치 않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부정적 슬라이드에서 긍정적 슬라이드로 바꾸라는 이 전환하라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부정적인 슬라이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이유는 뭐냐면요. 거울의 법칙을 우리가 늘 떠올리라고 했죠. 거울은 항상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거울에 어떤 상이 맺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작동했을 때 그 결과로서 맺히는 것이 거울의 상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환경, 현실이라고 했죠. 결국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 내 마음에서 작동한 내 마음이 방사한 마음의 현실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치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울은 그것의 가치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는 이것을 원치 않아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울은 그 에너지가 몰리는 것을 관심을 하고 반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끌어들이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으로 행하는 내 태도, 반응,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을 하려고 그러죠. 고치려고 해요. 이러한 노력, 이것은 부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서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과거의 습관이 튀어 올라와요. 잘 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어떤 자극이 오면은 확 지르는 거죠. 크게 소리 지르고 한마디에 쏘아 붙이고 또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태도가 튀어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우리는 또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야, 내가 동등탑이 또 무너졌나 보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잘 해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개선시키려는 행위적인 노력인데 이러한 노력은 소용이 없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맺힌 그림자를 바꾸려고 거울과 함께 싸우는 내부 의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트랜서핑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놔두라. 그냥 놔둬라. 왜 그럴까요? 먹은 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내가 뭘 먹었어요? 생각을 먹었잖아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더 전환시켜야겠다.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더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밝게 비춰야겠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이쪽으로 더 빨리 강하게 많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지 이것을 붙잡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지금까지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단 말인가? 이러면서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기, 계주 경기를 할 때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주를 하는데 바통을 들다가 넘어져가지고 바통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짚고 다시 달리는 거죠. 빨리 달려야죠, 다시. 그런데 이 바통을 떨어뜨린 다음에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을까? 어디가 다쳤나? 누가 날 넘어뜨렸나? 나는 왜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짚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고 달려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달려야 할 길 목적지는 긍정적 슬라이드를 향해서,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개의치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내 마음의 시금석일 뿐이에요.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신호일까요? 계속 전환해라. 계속 전환해라.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네가 여기 머물러 있는 순간 그 다음 장면은 또 과거의 구습이 다시 튀어나올 것이다. 튀어나온 만큼 너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 바통을 쥐고 다시 달려라.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 슬라이드를 전환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상태, 부정적인 것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등산을 할 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걷는데 올라가는 게 경사 힘든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데 나를 가장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것은 등산화 안에, 그리고 두터운 양말 신은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돌멩이, 자갈. 엄청나게 성가시게 하는 거죠, 나를.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조그만 자갈과 같은 자극에 불과한데 그것이 나의 중요성의 무게를 받는 순간 만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만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털어내라. 네, 확 털어내라. 그것에 내가 붙들릴 이유가 없다. 등산을 하는데 왜 못 올라갔냐 그랬더니 그놈의 자갈 때문에, 양말 안에 있는 자갈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갔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빨리 털어내라.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선형의 변화다. 나선형의 변화. 나선형의 변화가 뭐예요?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되풀이되는 것 같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니까. 하지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여전히 올라온다. 트랜스퍼도 올라온다. 바딤젤란드도 이런 환경이 올라온다. 바딤젤란드도 유도전이에 휩쓸릴 수 있다. 하지만 빠져들지 않는다. 거기서 살아난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전히 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행복한 상태, 완전히 편안한 상태, 그것을 원한다면 이 육신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방향으로 빨리 전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그 키를 갖고 있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르고 펜듈럼이 불쑥불쑥 나를 자극하는 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시라.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슬라이드를 그럼 전환을 하면요. 이러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슬라이드예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내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방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라이드로 존재해요. 슬라이드로 존재한다는 건 일종의 상상하고 비슷한 거죠. 개념으로 따지면. 이러한 슬라이드로 존재하던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점점. 왜냐하면 슬라이드를 작동시키면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하거든요. 외부 의도는 내가 가능태 공간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타력과 함께 이것이 외부 의도가 흐름으로 나의 삶에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로만 존재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내 현실로 들어옵니다. 마치 저 멀리서 옷이 슉 날아와서 내 몸 안에 옷이 확 입혀지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가 돼요. 이 현실이 어느새 내 현실이 돼버려요. 딱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부정적 슬라이드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부정적 슬라이드가 자꾸 올라오는 그 토양이 있어요. 토양. 그 부정적 슬라이드의 근원이 뭐냐인데, 그것이 바로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내적, 외적 중요성. 중요성이 들어있을 때 부정적인 슬라이드가 나타난다. 부정적 슬라이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펜듈럼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중요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진 것을 제거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 슬라이드에 대한 근원을 없애는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게 되면은 부정적 슬라이드는요, 자연스럽게 감소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소되게 돼 있어요. 올라와도 나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또 한 방면은 내가 높여놓은 중요성을 낮출 때 역시도 부정적 슬라이드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영향을 덜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성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긍정적 슬라이드도 작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는 작업과 함께 긍정적 슬라이드를 꾸준히 상영하는 작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은 나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도 그겁니다. 강점, 약점이 있다면 강점을 강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약점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지만 약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강점이 강화됨으로써 약점이 여전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긍정적 슬라이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러한 슬라이드 기법이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또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순차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한면으로는 그것을 내 현실로 완성시키고 또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로 완성시키는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현실이 된다는 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한면으로는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이지만 기적은 아니에요. 마법과 같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대단히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내 현실화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유난을 떨질 않아요. 유난 떨 필요가 없거든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대단히 먼 미래에 있는 무슨 엄청난 뭐 로또 당첨되듯이 그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내 현실에서 다음 가능태에 있는 가벼운 것부터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처세와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세와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나의 일터, 직장, 학교, 친구, 가족 여기에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먼 미래에 있는 장면을 내가 심상화해서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 차이를 느끼시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요. 고영건 심리학과 고려대 심리학과 고영건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시고 또 책으로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크릿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실은 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트랜서핑 가능태 공간을 상정하고 우리가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트랜서핑을 하는 것은 전초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균형을 잡아드리는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삶에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측면에서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목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실현되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차원에 의해서 사분면이 나오는데요. 목표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가능한 게 있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있죠. 그러면 사분면이 나오죠. 1, 2, 3, 4. 첫 번째는 뭘까요? 목표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가능해요. 이것을 보고 상식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식의 세계. 두 번째, 목표에 대한 기대는 낮은데 하면 가능해요. 이것을 낙관주의인데 어떤 낙관주의예요? 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목표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환상. 마지막으로요. 기대가 낮아요. 어차피 이거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이것을 보고 상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긍정적 환상의 세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상식 수준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시크릿이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좌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희박한데 희박한 가능성에 걸은 기대만큼이나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잖아요. 이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전초 오류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트랜서핑의 세계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서핑의 이야기 역시도 이러한 심리학적인 관점을 집어넣으면 긍정적 환상, 더 나아가서는 상상에 해당하는 세계를 주장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현실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상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긍정적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은 얼마든지 외부 의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식이 될 수 있고 현실적 낙관주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분면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랜서핑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든지 2번으로 올 수 있고 1번 상식, 현실적 낙관, 상식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상식과 상상, 현실적 낙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구분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상식 수준이 붕괴되어 있는 사람이 이러한 3번 긍정적 환상의 수준으로 트랜서핑을 이해하고 붙들게 되면은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초 오류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인 자기계발 수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매몰되지만 말라는 얘기죠. 상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매몰돼서는 안 돼요.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매몰돼서는 안 돼요.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돼야 되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땐 이것은 펜듈럼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 분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툴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크릿의 오류에 빠져서 여기서 쓴맛을 봤어요.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트랜서핑 와서도 또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 시크릿하고 책을 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나는 과연 이러한 수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붙든다면 그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도박은 10중 8구 망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적, 영적 도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단계, 후 단계, 초월 단계와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느냐, 트랜서핑을 해야 되느냐. 물론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오류에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신 후에 긍정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셔야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긍정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긍정의 환상은 트랜서핑의 개념으로는 욕망에 불과해요. 그리고 내부 의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 중요성이 들어간 것에 불과해요. 역시 펜듈럼의 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